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농지법 계속해서 재보험 사업 관리에 대해서 좀 관리부터 해드릴게요. 자, 법정 보면 농림식품부 장관하고 해수부 장관은 재보험 사업 효율적 추진에 다음 각호 업무를 수행한다. 이게 농림부와 해수부에서 하는 일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재보험 사업의 관리 감독을 해야겠죠. 재보험 사업, 그다음에 재보험 상품의 연구 및 보급을 하고, 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분석도 하고, 손해평가 인력의 육성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해평가 인력 육성. 그다음에 손해평가 기법의 연구 개발 및 보급도 해야 되고, 자, 요런 일을 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수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근데 이 업무들은 농림부하고 해수부 장관 있잖아요. 여거는 농업정책금융원 있잖아요. 이게 농구먼이라고 그래요. 농구먼. 농구먼에 이탁할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1에서 5까지 5가지 업무에다가 또 이탁할 수 있는 업무는 재보험 사업의 약정 체결에 있잖아요. 재보험 사업을 하려는 자들, 보험회사나 그 수산업협동조합하고 약정 체결 업무도 이탁할 수 있고, 손해평가 제도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요것도 다 이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손해평가사 이제 실질적으로 업무는 이제 농구먼에서 다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제도 운영 같은 거 이런 거. 근데 손해평가사의 주관 부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수산식품부 손해평가사들은. 그 다음에 그 손해평가사 그 시험이 있잖아요. 이 시험은 누가 주관하냐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주관해요. 농림식품부 장관이 주관하는데, 요건 어디다 이탁하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다 이탁해놨어요. 이거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이탁해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험 봐요. 그 다음에 통계의 수집관리 법 26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해수부 장관 있잖아요. 해수부 장관은 보험 대상의 현황, 보험 확대 예비 품목의 현황, 피해 원인 및 규모, 품목별 재배 및 또는 양식 면적과 생산량 및 가격. 자, 요런 것들을 갖다가 지역별, 재해별 통계 자료를 수집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농림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은 요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서 이게 5가지 이런 해당 사항들을 갖다가 지역별로 재해별 통계 자료를 수집해서 관리해야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하는데, 이 통계 수집 관리를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이쪽에 있는데, 그러면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라줘야겠죠.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농림수산식품 해수부 장관 이 통계의 수집 관리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업무 있잖아요. 대통령이라는 건 시행령이에요.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이탁할 수 있어요. 저기 있는데, 그거를 그다음에 이제 통계 수집 관리 업무 이탁할 수 있는 자 있잖아요. 통계 수집 관리 조사 연구에 관한 업무를 갖다 이탁할 수 있는 곳은 농림수산식품부 해수부 장관이 통계 자료 같은 것을 수집하는데 할 수 있는 기관,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알아놔야 돼요. 농업협동조합 중앙에다 이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산림조합 중앙에, 그 다음에 수산업협동조합 중앙에 수협은행에 이탁할 수 있고, 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설립 운영에 관한 육성의 법률에 따라서 연구기관 있잖아요. 연구기관에 이탁할 수 있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도 이탁할 수 있고, 보험료율 산출기관 있잖아요. 여기 보험개발원이에요. 보험개발원에도 이탁할 수 있고, 보험 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 요거는 보험계리사가 설립한 법인이거든요. 법인. 요거를 이제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데에도 이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민법에다 농림수산식품장관, 해수부 장관이 허가를 받아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요.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이 아니에요. 이게 손해평가 협회 같은데 그런 데를 말해요. 이거 영리법인이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익법인 설립 운영의 법률 또는 에 따라 농림수산법 해양수산에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에도 이게 통계자료 수집 같은 것을 이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농업정책금융원에도 이탁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 이탁할 수 있는 기관이 있잖아요. 이 이탁할 수 있는 기관, 요거 이제 기관이 아닌 곳 이렇게 해갖고 시험에 나와요. 이런 것들도 좀 잘 챙겨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범사업. 법 20조 시범사업. 시범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일정 지역에서만 이렇게 샘플로, 일정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전에,
뭐 이렇게 뭐 법분자는 법분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시범사업이라고 하거든요. 누가 여기는 주어를 잡아야 돼요. 누가 재보험 사업자예요. 재보험 사업자는 신규 보험 상품을 도입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과 협의하여 시범 사업을 할 수 있어. 누가 할 수 있는 하는 거예요? 시범 사업은 재보험 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 보면 시범 사업은 재보험 사업자, 시범 사업 하려면 재보험 사업자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농림부나 해수부 장관에 제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업 계획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 있잖아요. 요렇게 대상 목적물, 사업 지역, 사업 기관에 관한 사항이나 보험 상품에 관한 사항, 정부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장 해수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양 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범사업, 재보험 사업자, 누가 재보험 사업자 시범 사업이 끝나면 언제? 지체 없이 해야 돼요. 지체 없이 사업 결과서를, 보고서를 작성해서 양 장관에게 제출해야 돼요. 제출하는데, 요거 사업 결과 보고서에 들어가야 될 거 있잖아요. 보험 계약사항, 보험금 지급 등 전반적인 사업 운영 실제에 관한 사항, 사업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사업의 중단, 연장 및 확대에 관한 사항이 있잖아요. 요런 거 사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 이거는 시범 사업을 하기 전에 요런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양 장관의 협의를 해야 되고, 이제 시범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후 제출하는 거. 전에 제출하는 거, 전에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하고, 후에 제출하는 내용하고,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돼요. 사업 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 이 네 가지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끝나면, 시범 사업이 끝나면, 언제 뭐 며칠 있다, 뭐 한 달 있다, 두 달 있다 되는 거야. 지체 없이 내는 거예요. 지체 없이. 이렇게 내야 될 사항들, 이 구분해서 이렇게 좀 알아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보험가입 촉진 등. 이게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경우, 이게 가입률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지금도 한 50%밖에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가입을 위해서 정부나 보험 사업자들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 봐요. 이게 주어가 정부예요, 정부. 정부는 농업인의 재의식을 고양하고 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게 해요. 교육과 홍보를 하고, 보험 가입자에 대한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어요. 요거 정부예요, 정부. 주어가. 정부가 신용보증 지원을 할 수 없다 하면 틀린 거예요. 신용보증 지원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보험가입 촉진계획의 수립. 보험가입 촉진계획 수립하는 것은 누가 하냐? 재보험 사업자가 해요. 재보험 사업자. 재보험 사업자는 농업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보험 가입 촉진계획을 언제? 매년 수립하여 양 장관에게 제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재보험 사업자 보험가입 수립 계획은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뭐 3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거 틀린 거예요. 보험가입 촉진 계획 수립은 누가 하냐? 재보험 사업자가 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부는 교육 홍보나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나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고, 보험가입 촉진 계획은 매년 재보험 사업자가 한다. 요렇게 조금 알아놔야 돼요. 그 다음에 보험가입 촉진 계획의 제출인데, 보험가입 촉진일 때, 보험가입 촉진 계획 세울 때는 요런 것들이 촉진 계획을 세워가지고, 촉진 계획을 세워서 양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보험가입 촉진 계획에 요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년도 성과 분석 및 해당 연도 사업 계획, 당해년도 보험상품 운영 계획, 해당 연도의 보험상품 운영 계획, 농업재보험 교육 및 홍보 계획, 보험상품 개선 및 개발 계획, 그 밖에 농업재보험 가입 촉진에 필요한 사항들 있잖아요. 요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험가입 촉진 계획에는. 그래서 보험가입 촉진 계획은 재보험사업자가 수립을 해서 언제?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매년 1월 30일까지 누구한테? 양 장관한테 농림부나 해수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험가입 촉진 계획. 보험가입 촉진 계획에 들어갈 내용들을 알아놔야겠죠. 그리고 언제까지?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양 장관에게 제출한다. 자, 요런 내용도 여러분 알아놔야 돼요. 그 다음에 보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은 재보험에 관한 건전함과 재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보험 사업자에게 재보험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보험 사업자에게 그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이쪽에 있는데 청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요거 저기 손해평가 자격을 취소하다든가 손해평가 업무 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 청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네. 요거는 손해평가사 관련된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장관이기 때문에 해수부 장관은 빠져 있어요. 요거. 그 다음에 고유 식별번호 처리 시행령 22조 3 보면은 요거는 개인정보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가 있는데 이 처리할 수 있는 거 재보험 사업자 있잖아요. 재보험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언제 처리할 수 있냐? 요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 및 보험금 지급 등에 관했을 때 있잖아요. 요때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타인을 위한 보험은 보험계약자하고 보험가입자죠. 보험가입자하고 보험금 수령자 있잖아요. 보험금 수령자가 다른 경우를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요. 요때도 이제 개인정보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손해평가 자격 시험에 관한 사무나 손해평가 자격 취소에 관한 사무나 손해평가사 감독에 관한 사무, 재보험 사업 관리 감독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때에 주민등록도가 포함된 자료를 이렇게 개인정보 있잖아요. 저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시행령 22조 4 규제의 재검토. 농자가 빠졌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2008, 매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치를 해야 한다. 이게 그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이 있잖아요. 자격요건은 매 3년마다 이 3년만 있잖아요.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평가인 자격요건이 있잖아요.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를 해. 누가 하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해수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을 갖다가 매 3년마다 그 타당성 검토하는데 재보험 사업자가 하는 건 아니에요. 사업자가 하면 틀린 거예요. 농림부 장관은 해수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손해평가인 자격요건은 3년마다 몇 년?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다 개선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 자, 그것도 그렇게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벌칙하고 여러분들이 과태료가 나와요. 이 벌칙은 형벌이에요, 형벌. 이걸 범죄로 치고 벌칙은 범죄와 똑같은 거예요. 범죄를 행한 자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벌칙이고, 과태료는 행정처분이에요. 행정처분.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고, 이거는 범죄는 아니고 이 벌칙을 내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범죄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벌칙과 과태료가 차이 있잖아요. 벌칙은 하나의 범죄로 봐가지고 요거 벌금을 못 내잖아요. 벌칙은 벌금을 내야 되는데 벌금 못 내면 감옥 가야 돼요. 이쪽에. 근데 이제 과태료는 행정처분이니까 그렇게 그렇게 처리는 안 하고 하나의 그냥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벌금 같은 것은 이거 벌금 물고 그러잖아요. 이런 각종 기록이 남아가지고 각종 공무원이나 이런 거 공기업 같은 데 취업하고 그런데 가끔 제한이 들어오고 그런 게 있거든. 이쪽에 있는데.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벌칙하고 과태료는 매년 시험에 나오니까 시험에 매년 한 문제씩 나와요. 벌칙 한 문제, 과태료 한 문제.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돼요. 한번 보죠. 여기도 보면 이 준용하는 보험업법이 많이 나오는데 이 보험업법은 보험 가입자들 보호를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이게 쉽게 하면. 그래서 이게 보험업법에 의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산하에 있는 금융감독원에서 각종 보험을 감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자료 제출되고 그다음에 현장 나가서 검사도 하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농작물 재해보험이 보험의 일부이기 때문에 요런 거 농림부나 해수부가 관장을 하지만 또 보험업법에 의해서 보험이기 때문에 각종 금융위원회 제재나 이런 건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게 벌칙 보면 보험법 98조가 뭐냐면 특별이익 제공 금지. 에 따른 금품 등을
제공한 자. 금품은 특별이익 제공의 특별이익 제공 금지 조항이에요. 98조가. 90조는 금품을 제공한 자나 보험금 지급을 약속한 자 또는 이익을 요구하여 받은 보험 가입자는 있잖아요. 보험 가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그러니까 금품을 준다든가 요렇게 특별히 금품을 준다든가 보험 가입할 때 보험 금품을 준다든가 보험금 지급을 약속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금품을 요구해서 받은 자 있잖아요. 이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벌금이 좀 세죠. 이거 33이에요. 33.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도 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여기 10조 1항을 위반하여 모집한 자. 10조 1항이에요. 보험 모집 자격이에요.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자가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있잖아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한 자 있잖아요. 요것도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물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했다든가 자격증을 대여했다든가 손해평가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 대여를 받은 자 또는 명의 사용이나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요런 자들도 1천만 원 이하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다 물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조 회계 구분 위반하여 회계 처리한 자는 500만 원 이하 분다. 그러니까 재보험 사업자는 다른 회계하고 구분해서 농업 재보험 관련된 구분해서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을 경우 재보험 사업자한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 거예요. 이게 회계 구분해서 회계 처리 안 한 경우에는 요거 저기가 없어요. 벌금은 없고 징역은 없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무는 거예요. 벌금. 자, 여러분들 이게 이건 다 벌금 무는 조항이에요. 벌금을 물던가 벌금을 안 물면 징역을 가야 돼요. 이쪽에 다. 요게 벌칙이고, 벌칙. 요거 이제 회계 이거 있잖아요. 이거 징역은 알고 500만 원 이하 벌금만 문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암기억에 이렇게 해서 요거 1항에 있는 거 특별히 금품 제공 금지 있잖아요. 금자에다 동그라미 하나 치세요. 금. 이렇게 동그라미 쳐고 10조 1항을 위반하여 모집 위반한 자, 그 다음에 거짓으로 손해평가한 자, 거자 동그라미 하나 치고, 이게 다른 사람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자에다 동그라미 하나 치고, 손해평가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는 데 사자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쳐놓고, 그 다음에 요거 회계 있잖아요. 이렇게 500만 원, 요렇게 쳐놓고, 요거는 33. 돈을 주고받으면은, 이렇게 입안을 들었다, 불법적으로 돈 주고받잖아요. 이게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33이고, 요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11, 해서 11. 요렇게 조금 해놓고, 3금. 요렇게 금품 같은 거 주고, 그러면 3천만 원 이하든가 3년에 이하 징역을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일모거대사,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에서 모거대사, 모집을 위반한 자, 거짓으로 손해평가한 자, 자격증 대여한 자, 다른 사람 명의를 사용한 자, 요렇게 해갖고 모거대사, 일모거대사, 회오, 회계 처리를 위반해서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있잖아요. 벌금 무는 거, 회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암기하세요. 이게 3금, 일모거대사, 회오, 요거는 것들, 요렇게 두 문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암기나 이런 거 해놓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되게 헷갈려요. 헷갈리니까, 요렇게 제가 이렇게 3금, 일모거대사, 회오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두 문자 처리해가지고 그렇게 구분해서 암기를 좀 해놓으세요. 요거, 회계 처리한 자는 징역은 안 살고 벌금만 물어요. 500만 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양벌 규정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개인 업무가 위반한 행위는 그 법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법인의 대리인이나 개인의 대리인들이 요런 거 위반해갖고 벌금을 문다든가 요런 거 처분행위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리인이 잘못했어도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을 이제 부과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양벌 규정이에요, 이쪽에. 그런데 이제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게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요렇게 법인이나 개인에게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그 대리인이나 사용인에게만 벌금을 부과한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요게 양벌 규정이에요. 대리인이나 사용인이 잘못됐어도 다르서도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그렇게 벌금을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과태료, 이 32조 과태료, 여기도 꼭 시험에 나와요.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벌금하고 과태료. 과태료는 일종의 행정처분이에요. 행정처분. 요렇게. 과태료 내는 거하고 벌금 내는 거고 여러분들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자, 재보험 사업자가 10조 2항에 준용하는 보험업법 보험 안내 자료를 위반하여 보험 안내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과태료. 이 보험 사업자가 보험 안내자를 위반해서 보험을 안내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무는데 이 보험 사업자가 보험법 90 보험 안내자를 위반해 보험 안내를 한 자로서 재보험 사업자가 아닌 자 있잖아요. 아닌 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요. 재보험 사업자한테는 1,000만 원, 1천만 원 이하, 재보험 사업자가 아닌 자가 보험 안내자를 잘못했을 때는 요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거든요. 그리고 재보험 사업자, 이건 재보험 사업자한테 물리는 거예요. 과태료. 재보험 사업자 발기인, 설립비용, 임원, 집행간부, 일반 간부 직원, 파산관제 및 청산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자, 18조 1항에 정해놓은 보험법 120조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재보험 사업자한테 이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고요. 이 책임준비금은 뭐냐면 이런 게 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있잖아요. 보험료 내면 이렇게 적립해놨다가 사고 나면 보험금을 줘야 하거든요. 요렇게 적립해 놓은 거 있잖아요. 적립해 놓은 돈을 갖다 책임준비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비상위험준비금이라는 것은 이 책임준비금 말고 또 재해가 특별히 크게 나가지고 추가로 또 필요할 것 같아 해가지고 그 추가로 이렇게 적립하는 거 있다. 비상 상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걸 다 비상위험준비금이라고 해요. 근데 재보험 사업자가 책임증과 비상위험을 계상을 하지 않거나 이를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있잖아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은 보면은 이게 보험업법 130조 1항 2항 및 4항에 따라 명령을 위반하고 그러니까 이거 금융위원회의 보험업법에 의해서 농업재해보험도 각종 그 제재들을 조치나 뭐 이렇게 위반사항을 제재를 받는데 금융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시정명령 여기 약관이나 이런 것들을 뭐 고쳐라 요런 거 시정명령인데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있잖아요. 요때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대요. 그리고 재보험 사업자는 보험업법에 의해서 다 매년 막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검사를 거부나 방해, 기피한 경우 있잖아요. 요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거예요. 이쪽에. 그 다음에 다음 어느 해당자가 또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 요거 보험업법 보험 안내자를 위반해서 보험 안내를 한 자로서 재보험 사업자가 아닌 자, 재보험 사업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데 재보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려요. 그 다음에 보험업법 97호 1항 금지행위 또는 금융소비자에 관한 법률 21조 부당 권유 그 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를 한 자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금지 행위를 위반해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든가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를 한 자들 있잖아요. 요 자에게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는 거예요. 이쪽 있는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험 모집하는 자 있잖아요. 모집자한테 물리는 거예요. 과태료. 보고 또는 관계서를 재보험 사업자가 보고를 한다나 관계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을 안 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서로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있잖아요. 여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이렇게 물린다는 거예요. 이쪽 있는데. 그리고 이 과태료 중에서 나머지는 다 해수부 장관, 농림부 장관한테 과태료를 제출하는데 이 2번하고 3번이 있잖아요. 여기는 금융위원회에 과태료를 제출해요. 금융위원회에다가 과태료를 내야 돼요. 나머지는 농림이나 문화나 해수부 장관한테 내면 되는데 요 두 개 있잖아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고 과태료 물리잖아요. 요건 금융위원회에다가 과태료를 내야 된다는 거. 그것도 구분해서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나오는데 이 과태료는 1,0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금액이 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돼요.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금 시행령에 보면은 농림수산식품부터 해수부장과 금융위원회도 과태료 받죠. 그 시정명령하고 검사 위반했을 때 정도 위반해서 그 위반 행위가 동기된 결과를 고려하여 개별 준에 따른 그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과태료 내는데 요렇게 내는 정해져 있거든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2분의 1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개별 기준을 한번 보면 재보험사 보험법 95조를 위반하여 보험 안내를 한 경우 있잖아요. 요때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는데 이게 1,000만 원 과태료 부과한다는 거예요. 재보험사업자 아닌 자가 그 95조를 위반해 보험 안내를 한 경우 있잖아요. 이때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500만 원 이하인데 500만 원을 딱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법 91조나 금지행위 또는 금융 소비자 번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든가 보험 모집면허 금지행위를 한 경우 있잖아요. 이때는 300만 원 과태료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임준비나 비상위험 준비 미개사나 미계정한 경우 있잖아요. 이때는 500만 원 부과한다는 거예요. 저게. 그 다음에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있잖아요. 이때는 300만 원 과태료 부과하고 검사 거부 방해 또 기피한 경우 있잖아요. 이때는 200만 원 과태료 부과하고 500만 원 이하인데 요것만 1,000만 원 이하잖아요. 1,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500만 원 이하인데 다 이렇게 금액을 딱 정해놨어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있잖아요. 2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보고 또는 관계서를 미제출이나 거짓으로 한 경우 있잖아요. 요때는 300만 원 부과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알아서 이게 안내 여기도 안내 이게 소비자 보험이나 소자 보험계약 체결을 하는 금지 이게 소금 책임적인 비용은 책 명령을 위반한 게 명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 관계 서류를 미제출을 거짓하는 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런 것들 두 문자 따갖고 제1 안내 5책 제1 재보험사업자가 안내를 위반한 경우 있잖아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물고 재보험사업자가 아닌 자가 안내를 위반한 경우 있잖아요. 위반해서 안내한 경우 있잖아요. 이거 500만 원. 요렇게 과태료 물리고 책임준비금 같은 거 비상위험준비 미개상인 경우 있잖아요. 500만 원. 요렇게 해서 제1 안내 5책 제1 안내 5책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소금 소비자보험 금지행위 보험업법에 금지행위나 소비자보험의 법률에 위반해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있잖아요. 이걸 소금 그 다음에 서류 제출을 미비한 경우 그 다음에 명령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소금 서명 3 검사를 거부 또 방해 또 기피한 거 있잖아요. 거미 요렇게 조금만 이게 두 문자에서 알아놓으세요. 두 문자 같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억을 해놔 여러분들이 안 잃어버리지. 그러면 뭐 헷갈리니까 그게 조금 이렇게 두 문자 같은 거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암기하기에 좋게 해서 이 금액들도 조금 알아놔야 돼요. 다 이 과태료 기준 조항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금 무는 조항이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내는 조항이 있잖아요. 요거 구분해서 이렇게 다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과태료 금액 같은 것도 다 알아놓고 요렇게 그 다음에 벌금 뭐 3,000만 원 이하 3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1년 이하 징역 회계 위반했을 때 500만 원 이하 벌금 그런 것들 여러분들 구분해서 그거 시험에 꼭 나오니까 좀 귀찮더라도 잘 여러분들이 그거 이렇게 정리해서 다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농제법하고 농제법 시행령에 대해서 쭉 해드렸거든요. 이렇게 사실 이렇게 어려운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안 하면 좀 헷갈리고 법조문만 보면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기출문제 있잖아요. 그거 꼭 비교해보면서 법조문 보고 그러면은 눈에 잘 들어오고, 요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니까 이걸 잘 준비를 해놔야겠구나. 요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거 좀 꼼꼼히 법조문 같은 거 잘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해드릴게 손해평가 요령에 대해서 이제 조금 거기도 시험이 좀 나오니까 손해평가 요령에서도 한 10문제에서 11문제 정도 이게 많으면 12문제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거기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이렇게 공부를 좀 같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다음 시간부터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